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14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20만원입니다. 4월의 첫날이었는데요.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일단 출발은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업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긋하게 뭐 이렇게 배팅할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풀 배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도 잘 못 찾고 뭐 시장이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한 30만원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갖고 분할 매수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한가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배팅을 100만원 배팅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고 싶으면 100만원 배팅, 그리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추가로 200만원 해서 한 종목에 300만원씩 배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부를 보려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승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다소 이제 위험은 하겠지만 그래도 승부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색깔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3월달 거를 제대로 제가 안 바꿔놔 가지고 잠시만요. 4월달 이제 4, 5, 6 3개월입니다. 실력이 된다면 3개월이면 충분하겠죠. 수익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실력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정말 좀 열심히 매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일단 금요일에 미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위기가 은행 위기가 거의 정점을 지났다. 은행 위기는 거의 끝나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은행 위기가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위험 관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해결돼 버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전화위복이냐면 은행 위기가 아예 없었을 때는 연준에서 긴축 우려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를 금리 인상을 뭐 한 번 정도 남았다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은행 위기가 없을 때는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표현하는 걸 빌리자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은행 위기가 오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올리겠다는 그 부분의 문구를 뺐죠. 그거 계속 올리겠다고 하면 욕먹으니까 이제는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린다 소리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시장을 통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걸 금리를 올린다고 하려니까 은행의 위기가 또 올 것 같으니까 올린다 소리는 못하고 금리 인하는 없다,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말로 겁을 주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전화위복이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은행 위기 이전에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완화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술주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못 오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 그다음 뭐 재고가 거의 바닥선이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면서 지난주에 후반에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가 좋았었는데 이게 금요일에 다른 거는 뭐 엔비디아, 애플 기존 올라가던 기술주는 다 올라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최고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밀고 올라가고 지금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3%나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경기 이런 쪽보다는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 요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 이런 쪽에다가 계속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대표적인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까 여기에다가 제재를 가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그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너 반도체 우리 안 쓰겠다 해버리면 타격을 받겠죠. 그런 우려감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시장 그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툭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오늘 반도체가 조금 주춤했죠. 아예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분위기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 종목 올라가는 거 빼고는 다들 이제 몸을 좀 사리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개인 소비 지출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됐다. 요것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상황만 봤을 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주말 동안 분위기는 국내 증시가 급등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인버스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급등할 분위기였어. 그래서 인버스 게시판에서 그 대다수의 그 상방 보는 사람, 인버스 게시판 들어가면 인버스 투자하는 사람이 그 한쪽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인버스 그 투자자들하고 싸움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버스가 적이죠. 그러니까 인버스 죽는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이게 이제 주식 가진 사람이라 레버리지 쪽, 레버 쪽에 베팅하는 사람이고, 이제 외롭게 인버스 가진 사람들만 외롭게 이제 전체와 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주말 동안에 인버스가 상당히 후달렸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인버스 너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침에 급변해 버렸어요. 분위기가. 주말 일요일인가 그때는 요새 뭐가 바뀌어 버렸냐면 사우디하고 이쪽 그 산유국들이 국제유가를 인상해 버렸어요. 그것도 많이 인상했던 것 같습니다. 110달러인가 올려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WTI 기준으로 거의 뭐 72달러 뭐 이렇게 가고 있다가 80달러까지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등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제유가가 급등해버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해버리면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국제유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급선회해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대충 흐름이 이제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본 없이 하니까 좀 두서없네요. 인버스 종목이 이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종목입니다. 200짜리 하락 출발해가지고 밀어올려갖고 1.25%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수가 밀렸다는 얘기겠죠. 코스닥은 요즘은 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코스닥은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 신뢰성이 떨어지냐면 에코프로 BM 이런 거 올라가 버리면 워낙 이 2차전지 쪽에 있는 애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또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얘 쭉 올라가면은 지수가 딸려 올라가 버립니다. 삐리리 한 몇천원짜리 이거 뭐 수백 개 합쳐놔도 에코프로비엠 이거 23만원짜리 한 종목하고 견줬을 때 얘가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차지하는 비중이, 얘가 쭉 올라가면 지수가 따라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코스닥 지수는 잘 안 보고요.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코스피 지수를 보는데 미증시 상승했다고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어버렸죠. 뒤쪽으로. 그래서 많이는 아니었지만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다른 건 이제 다 빼고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부분은 뭐냐면 국제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이제 우려감이 작동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환율 부분이 일단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율이 1316원까지 가버렸어요. 1300원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게 1316원까지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이 일단 문제가 생겼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이 부분은 뭐 컸네. 근데 환율이 지금 그 달러 강세가 돼버렸죠. 원화 약세가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정도에서 멈춰갖고 다시 이제 1200원대로 내려올 걸 예상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1320원, 1340원 이렇게 위쪽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원화 약세가 될 걸로 예상을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란 얘기죠. 지금 국내 증시에 거래소의 주식 대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까지 저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가격에 주가가 변하지 않더라도 환차손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1316원 하다가 1400원 가버리면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1300원, 1400원대 방향으로 간다고 예상을 한다면 주식을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더 변화되기 전에 달러가 더 강해지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외국인 모션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외국인이 오늘 그 선물에서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외국인이 이상하게 해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하방 배팅해 놓은 걸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매도 쳐놨던 걸 금요일에 아마 7천억 정도인가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투자주 주체별 매매 이것도 지금 이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안 봐도 될 정도로 그냥 뭐 주식만 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금요일에 외국인이 6,8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 전에 2천억 매수하고 해가지고 아니죠. 코스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선물이죠. 3월 30일에 7,700억 매수하고 3월 31일에 또 7,300억 매수해가지고 그동안 매도로 잡아놨던 포지션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콜옵션도 매도해놨다가 그것도 다 매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이 시장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거의 확신하기 때문에 하방으로 해지해놨던 걸 다 풀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국제유가련해서 환율 부분만 없었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방으로 선물 매수 쪽으로 해놓고 나서 주식을 매수하면은 쭉 올라가니까요. 무조건 이제 상방 쪽으로 배팅만 하면 되는데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국제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에 악재가 생기니까 이제 다 풀었던 걸 다시 캐치를 또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물을 지금 1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매도를 친 거겠죠. 그리고 콜옵션은 많이는 아니고요. 한 16억 정도니까 요거는 이제 뭐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선물을 다시 해지 차원으로 추가로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위쪽으로 상방으로 보고 있다가 위쪽이 아닐 수도 있다. 혹시나 떨어질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외국인이 지금 포지션을 오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횡보 내지는 아래쪽에 내려갈 가능성도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지금 워낙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악재가 작용할지 외국인이 선물 매도 쳐놓은 상황에서 악재 생기면 내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악재가 생기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가지고 안 빠지게 방어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방어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방으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을 길게 할 때는 오르는지 내리는지 판단이 잘 안 쓸 때 주로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자면 위쪽으로 상승한다고 막 위쪽으로 보지 말고 혹시나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하방에 대한 대비도 하면서 종목을 골라서 개별 종목 쪽에 배팅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6 정도, 마이너스 0.6 정도인데요.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지 매도는 혹시나 하는 그런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장중에 특징적이었던 거 구리 관련한 종목 급등했다는 거. 근데 이런 종목은 제 취향이 아니랐어요. 구리가 비싸고 뭐 유망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종목이 과연 그렇게 수혜를 받느냐, 여기서 제가 조금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충 이런 종목을 보면 구리 관련주로 지금 이구산업이 대장인데요. 뭐 실적이 탁월하게 좋아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앞으로 전망 보고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다 따져보면 급등을 하는데 따라 들어가기는 좀 찜찜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래서 구리 관련주가 강했다. 이구산업, 대창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 요게 올라가니까 히토리 관련 쪽인 유니온 요것도 또 살짝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미중 간의 갈등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미국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이런 쪽에 지금 제재를 계속 가하니까 중국에서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 주말에 있었던 뉴스, 인플레 감축법 IRA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게 이제 인플레 감축법인데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 해석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선방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재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 요런 정도면 앞으로 당장 어떤 IRA법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산을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써야 되니까 수입선 다변화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뭐 올해 내로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렸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요걸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대충 느낌에 요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직접 이제 개발하는 리튬 광산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혹은 오늘 코스모 화학 요것도 많이 움직였는데, 요것도 뭐 재생 2차 전지 재생 이런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기존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VM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올라놓으니까 요건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강한 종목들이 있긴 했는데, 리튬 관련 뭐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혹은 배터리 재생 쪽 뭐 요런 쪽의 종목들이 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걸 그랬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오르기 전에 이걸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갔죠 이거도.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랬다,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강한 거는 뭐 개별 종목 쪽에 뭐 재룡전기 같은 이런 종목 강한 거 있었고요. 웰크론 한텍 이것도 포스코 엠텍 계속 올라갈 동안에 잘 안 가고 있다가 오늘 이제 뒤늦게 발동 걸려서 올라간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한 종목 있었고, 2차전지는 테마별로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주는 좀 반등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싶고요. 히토류는 구리 이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유년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자동차 섹터도 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지 같은 이런 종목 지금 많이 갔죠. 이런 데 여기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방산 관련주는 지금 계속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 현대로템도 오늘 약간 도는 것 같죠. 그러니까 K방산이 지금 유망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퍼스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나마 다행이었죠. 제가 가진 종목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런 쪽으로 갔고,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밀리니까 이제 대체로 좀 밀리는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도 이쪽도 뭐 별로 들어갈 마음이 별로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뭐 그저 그랬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AI 관련주가 뭐 마인즈랩하고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모습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AI 관련주는 좀 찜찜했어요. 지금 챗 GPT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보 유출 위험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챗 GPT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거기에 막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챗 GPT 서버 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규제 쪽에 있는 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쪽은 개인적으로 조금 원래부터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인데요.
퍼스텍하고 덕신하우징은 제가 중기로 원래 300만원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퍼스텍은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제가 이거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이 종목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흐름을 보고 나서 조금 이제 안도감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막 던질 때 난 던지는 사람이 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던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매수 들어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이 시간에 거래해서 3,500원 가고 있는 걸 3,400원까지 뚝 떨어뜨릴 때 2억인가 배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확 던져갖고 쭉 빼버리고요. 그 다음날 또 쭉 빼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던지는 사람이 뭔가 이 안 좋은 악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니까 턴어라운드 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수주 물량도 많고 잔량도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또 돌렸죠. 이거 장중에 한 4만 주 정도인가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보니까 지금 7만 주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한 거 지금 보시면 비중이 지금 4.6% 오늘까지 하면 거의 한 5%대까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장중에 팔고 있다가도 장 끝날 때 되면 한 방에 팍 사갖고 매수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기존 매도하는 사람이 던지면 내려가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한 거죠. 내려가면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밑으로 쭉 빼면 손절 나오면 그걸 밑에서 받아갖고 올라가면 되는데 공포감 조성하려고 확 던졌는데 이걸 계속 사버리면 안 내려가죠. 그럼 계속 던지는데 안 내려가고 계속 버티고 올라가고 있으면 이거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 주식이 다 없어져 버리죠. 팔아버렸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살려는 사람은 있고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이 다 잠가버렸다고 치면 급등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간 이 돌림 방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안 밀리죠 거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300만원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 퍼스텍 340만원 됐네요 어느덧.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 보이니까 그대로 홀딩입니다. 계속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도 제가 초기에 잡았던 여기쯤에서부터 계속 사모아갖고 지금 300만원 잡았는데요. 코스트라니 투자법의 그 매매하는 기법이 코스트라니 달걀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매수할 때 그 그림이 달걀처럼 그려가지고 이게 달걀 밑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고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면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1차 매수하고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이게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확실히 바닥이면 여기다 한 방에 매수해보면 되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 방향을 바닥을 찍고 돌리면 다시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 또 매수하고 이 정도까지는 매수권이 되는 거고요. 코스트라니 달걀 이론으로 보면 그 다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는 추가로 더 잡으면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실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짧은 기간에 300만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량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주까지 매수를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만큼 좋은 종목이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렇지 그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 거나 그 다음 뭐 전국에 지금 공장을 대단히로 지으려고 그러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국내 뭐 아파트 같은 이런 주택 쪽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해외 수주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공사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수혜인 것 같고 가덕도 신공항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 패널이니까요. 엄청난 아마 얘가 거의 수혜가 될 겁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에 가덕도 신공항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부산에 살아가지고 부산에 가면 그 버스 정류장이나 어디 가면은 2030 엑스프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놨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서울 갈 때 그 SRT 그 기차 타고 갔는데 여기 쓸 때마다 그 2030 부산 엑스포 이 광고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부산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하게 된다면 그 가덕도 신공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얘는 대장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가지고 뭐 1년 걸리면 1년 동안 묻어놔보면 되겠죠. 1년 뒤에 올라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금요일에 잡았던 게 현대 엘리베이하고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현대 엘리베이는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근데 밀리긴 했는데 자리는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앞쪽 고점대 여기를 지금 지지선으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급등하면서 단단한 사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눌러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좀 털고 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경영권 분쟁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경영권 분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느낌상 지금 그 재판 과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거 그 소버린인가 거기하고 이 경영권 분쟁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월봉을 한번 보면 나오시면 돼. 이때쯤이었던가 그 난리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졌는데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틀 동안 급등했으니까 오늘 쉬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고, 며칠 쉬고 나면 다시 또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2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캠코 에어로스페이스는 300만 원대 좀 더 가지고 있다가 오늘 줄였습니다. 좀 뒤에 줄일 걸. 장초반에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현재 2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요것도 이제 그 금요일에 잡았기 때문에 오늘 방향을 돌리면서 한 3% 정도, 3.2%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그 잡았던 종목인데요. 동국 RNS하고 LTC 잡았습니다. 동국 RNS는 히토류 개념으로요, 희귀금속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요건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단타로 들어갔다가 쭉 올라갔을 때 여기 이익 실현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단타 들어온 사람들 손절시켜 갖고 돌리고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재료는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늘 잡았는데요. 오늘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 덕신이나 퍼스텍처럼 누군가가 열심히 계속 매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올라가려 그러면 확 빼가지고 그 공포감 조성해서 빼고, 또 좀 올라가려 그러면 빼고 계속 그 부딪혀갖고 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00만 원 잡았다가 좀 비중 줄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30만 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만 원 매수했다가 본전에 한 70만 원 줄이니까 남는 게 13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대충. 그리고 LTC는 개인적으로 그 언젠가 한번 일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고점 위치에서 꼬리 달고 계속 밀리긴 하는데 조금씩 지금 계속 그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건 요것도 제가 요땐가 한번 단타 들어가서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빠졌던 종목인데요. 다시 또 관심을 한번 줄만하다 싶어갖고 요건 그 돈이 없어서 33만 원 정도만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시간에 타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 시장이 좋으면 요 두 종목은 그 내일 강하게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요건 이제 단타로 잡았기 때문에 내일장에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요. 2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아침 100만 원 정리하고 다시 후반에 80만 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말 동안에 혹시나 악재가 발생해 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증시 폭락해 버리면 제가 지금 풀배팅으로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이제 선물 매도하는 거고 비슷하게 해지 차원으로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크게 급락 안 하면 비중을 일단 줄입니다.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끝날 때 다시 한 200만 원 정도를 무조건 사놓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좀 불안하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해지 차원으로 현재 한 180만 원 가지고 있다. 이거 만약에 미 증시가 급등하고 국내 증시 급등해도 얘 하루에 움직이는 게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한 2만 원 정도 손절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해지 차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얼마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그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이 없습니다. 1414만 원 풀배팅으로 주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대신에 이제 적어나고 있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인버스 종목으로 해지는 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첫날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요. 그 혹시 뭐 의견 혹은 뭐 종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인데요. 오늘 그 4월 달에도 성투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